안녕하세요. 노트북 리뷰는 단어와 놀이다의 태군입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MSI의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MSI의 대표적인 가성비 게이밍 시리즈는 MSI 씬과 MSI 소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근에 MSI 씬은 리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소드 시리즈를 한번 준비해 보았고요. 휴대성에 초점을 잡은 MSI 씬과는 완전 반대의 성격으로 큰 화면과 높은 퍼포먼스를 목표로 하는 제품입니다. 이번 MSI 소드 시리즈는 16인치나 17인치의 큰 화면으로 일단 별도의 모니터 연결 없이 노트북 단독 사용으로도 시원시원한 화면으로 아쉽지 않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번에 소개할 소드 시리즈는 i7-14700HX와 RTX 4060 TGP 115W 조합으로 게임은 물론 작업에서도 아주 뛰어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야말로 하이 퍼포먼스 제품입니다. 모델명은 MSI 소드 17 HX B14VF-KG QHD이고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프로세서가 i7-14700HX, 성능 코어가 8개, 효율 코어가 12개 구성으로 무려 20코어 28스레드 제품이기 때문에 작업에서 정말 강력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TDP도 기본 55W이고 최대 100W 이상 부스트로 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이번 노트북은 그래픽보다 프로세서 성능이 좀 더 뛰어납니다. 시네벤치 R23 벤치마크 측정 결과를 보면 싱글코어가 2123점으로 굉장히 높고요. 멀티코어 역시 아주 높은 21234점이 나왔습니다. 멀티코어 성능이 원체 높기 때문에 렌더링, 4K급의 고해상도 영상 편집 작업 같은 데서 시간적인 이득을 볼 수 있고요. 16:10 비율에 17인치 고해상도 모니터 환경까지 갖추었기 때문에 작업의 효율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쓸만한 노트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이지만 작업용으로 겸할 분들에게 정말 강추하고 싶은 노트북이고요. 그래픽은 가성비가 가장 훌륭한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60이고 TGP도 115W로 준수합니다.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벤치를 돌려봤는데 29455점으로 예상보다 훨씬 높은 그래픽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기본 파스 점수는 TGP 140W에도 비벼볼 만할 정도로 그래픽 스코어가 잘 뽑히더라고요. 아무튼 이 정도면 거의 중급에서 상급 옵션에서 고사양 게임을 깔끔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다이렉트 12 기반 3D 마크 타임스파이 점수는 11307점이 나왔고요. 레이트 레이싱 성능을 가늠하는 포트 료열의 경우는 6340점이 나왔습니다. 메모리는 5600MHz 대역폭에 DDR5 8GB 2개가 듀얼 채널로 들어갔고요.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용량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업그레이드 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장 장치는 PCI 익스프레스 4.0 기반으로 속도가 빠른 M.2 NVMe 512GB SSD가 탑재되었고요.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에서 약 4300MB/s, 1800MB/s의 준수한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M.2 여유 슬롯도 한 개 더 있어서 추가 업그레이드 역시 가능해서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노트북은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일단 17인치의 큰 화면으로 게임을 할 때 뛰어난 몰입감을 주고요. 16:10 비율에 2560x1600 고해상도로 아주 뛰어난 화질은 물론 정말 쾌적한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IPS 패널에 안티글레어 DCI P3 100%를 지원해서 눈부심도 적고 디자인 작업에도 완전 좋고요. 400니트의 밝기로 햇빛이 들어오는 장소에서 사용할 때 시인성도 훌륭합니다. 게다가 240Hz의 고주 사율로 엄청나게 부드러운 화면을 보여주는 등 가성비 노트북 치고는 정말 과분할 정도로 훌륭한 디스플레이 사양입니다. 윈도우는 미포함 프리도스 제품이고요. 가격은 최저 190만원대부터 시작합니다. 디자인, 구성, 사양, 옵션들이 전반적으로 훌륭해서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MSI 노트북은 전반적으로 시리즈 네이밍을 개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MSI GF 시리즈에 포함되었던 소드가 단독 시리즈로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씬앤라이트 영역에서 퍼포먼스 영역으로 포지션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같은 17인치 기준으로 2.6kg인데 씬앤라이트 영역에 두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죠. 아무튼 이런 포지션 변화가 생기면서 디자인까지 완전히 새롭게 리뉴얼 됐습니다. 예전에 좀 칙칙했던 블랙 원톤을 벗어나 코스모스 그레이와 블랙 투톤 컬러를 사용하면서 세련되어졌습니다. 색상 말고도 전체적으로 하우징이 슬림해지고 베젤 같은 것도 얇아지고 노트북 상판도 드래곤 실드만 남겨두고 심플해져서 훨씬 모던해 보이고 만족스러운 느낌입니다. 또한 노트북 상판의 테두리를 보면 검의 날처럼 안쪽으로 살짝 접힌 디테일을 볼 수 있는데요. 덕분에 노트북이 좀 더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고 투박하지 않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판의 흡입구는 공기가 흐르는 모양처럼 공기 역학적인 모습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부분이 인상적이었고요. 측면의 통풍구도 그릴 모양이 시원시원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유광으로 포인트를 준 부분도 스포츠카가 연상돼서 멋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발열 해소에 어느 정도 효과적일지 기대되는 바입니다. 무게는 스펙상 2.6kg이고요. 실제 측정해 볼 때는 2.77kg으로 나왔습니다. 17인치로 크기도 크기 때문에 시중에서 호환되는 가방을 찾기란 쉽지 않고요. 휴대가 결코 쉬워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MSI는 17인치까지 호환되는 백팩을 29,000원의 저렴한 추가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게 했고요. 영상 편집일 기준으로 찾아보면 구매 이벤트로 마우스와 함께 무료로 증정해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저 역시 리뷰로 백팩까지 같이 받아서 사용해봤는데요. 노트북이 꽤 넉넉하게 들어가는 크기고 안감도 부드럽고 두툼해서 노트북을 안전하게 수납할 수 있었고 어깨끈도 가격대 치고 괜찮아서 안정감 있게 멜 수 있었습니다. 무료 이벤트로 주는 것 치고는 상당히 쓸모 있었습니다. 어댑터는 200W 출력이고요. 거의 스펙에 타이트하게 맞춘 것 같습니다. 대신 어댑터가 조금 슬림하고 가벼운 게 특징이고요. 무게는 케이블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735g입니다. 또한 20V 65W, 100W USB PD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작업용으로만 갖고 다니실 분들은 가벼운 PD 충전기를 사용하면 효율적이겠습니다. 17인치의 큰 노트북이다 보니 키보드 역시 3열 숫자 패드가 포함된 풀사이즈 키보드가 들어갔고요. 키간 간격이 넓어서 좋고 방향키도 일반적인 사이즈로 들어가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이점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실행 버튼이 FN키와 나란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WASD가 반투명 키캡으로 LED가 강조된 게이밍 느낌의 키보드이고요. 1.7mm의 키 트래블로 구분감 있는 키감과 정확한 타이핑이 가능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키보드 RGB 백라이트 효과가 멋졌는데요. 그냥 보기에는 키마다 개별로 RGB가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24존 RGB라고 키보드를 24등분해서 RGB를 표출하는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24개나 되는 구역을 개별로 설정할 수 있다 보니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개별 RGB와 맞먹을 정도의 퀄리티를 느낄 수 있었고요. MSI 센터 앱을 통해 다양한 효과를 설정할 수 있는 점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포트 구성은 왼쪽에 USB 3.2 Gen2 타입C 단자, USB 3.2 Gen1 타입 A 단자, 오른쪽에 오디오 마이크 콤보 잭, USB 3.2 Gen1 타입 A 단자로 구성되었고요. 후면에는 USB 3.2 Gen1 타입 A, HDMI 2.1, RJ45 랜, 전원 입력 단자가 구성되었습니다. USB 타입C 단자는 100W PD 충전과 디스플레이 출력을 지원하고요. HDMI는 최대 8K 60Hz, 4K 120Hz 모니터 연결이 가능합니다. 오버워치2는 2560x1600 해상도, 그래픽 렌더링 스케일 100으로 설정하고 최상 프리셋에서 최저 76, 최고 123, 평균 104프레임, 그래픽 설정 낮은 프리셋에서는 최저 209, 최고 345, 평균 283프레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오버워치 정도는 어떤 옵션이든 쾌적하게 즐길 수 있지만 주사율을 마음껏 활용하기 위해서는 낮은 또는 중간 정도의 옵션을 추천드리고요. 배틀그라운드는 2560x1600 해상도, 렌더링 스케일 100으로 설정했고요. 그래픽 설정 울트라 프리셋에서 최저 50, 최고 102, 평균 76프레임, 그래픽 매우 낮은 프리셋에서는 최저 111, 최고 278, 평균 203프레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역시 어떤 옵션이든 플레이는 가능하지만 낮음 또는 국민 옵션에서 모니터 주사율과 궁합이 가장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리플 A급 게임 사이버펑크 2077은 2560x1600 해상도에서 그래픽 울트라 프리셋으로 최저 48, 최고 70, 평균 55프레임을 보여주었고 그래픽 낮은 프리셋에서는 최저 100, 최고 140, 평균 118프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레이트레이싱 울트라 설정에서는 최저 40, 최고 50, 평균 45프레임이 나왔습니다. 트리플 A급 고사양 게임도 중간에서 상급 옵션으로 즐기기에 충분했고요. 게임에 따라 최상급 품질도 웬만하면 즐길 수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래픽 상급 옵션으로 모니터 DCI-P3 100%와 고해상도의 끝장나는 화질을 느끼면서 게임을 즐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옵션 타협을 통해 모니터 240Hz의 어마어마한 부드러움을 느낄지는 개인 취향에 따라 설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더운 한여름 실내 온도 31도씨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온도와 소음을 측정해봤는데요. 배틀그라운드 게임 중에 CPU 온도는 약 84도씨에서 전후로 왔다갔다 하면서 높지 않은 온도가 나왔고요. 게임을 오랜 시간 플레이해도 성능 저하가 딱히 나타나지 않고
최상의 상태로 지속적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키보드 상판, 노트북 하판, 모니터 전면, 후면을 영상처럼 구역을 나누고 외부 온도를 측정해 봤는데요.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는 아이들 상태에서는 영상과 같은 결과가 나왔고요. 배틀그라운드 게임 중에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키보드 상단부에서 제법 뜨거운 열기가 감지되면서 게임 중에 덥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쿨링 성능 자체는 좋아서 기기적 결함 문제는 없겠지만 그만큼 상당히 뜨거운 열이 외부로 느껴지기 때문에 쾌적한 사용을 위해 여름철에는 실내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고서 게임을 하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소음은 노트북 스페이스바 상단 7cm 높이에서 측정했고요. 대기 상태에서는 27에서 28dB, 게임 중 풀로드 상태에서는 55에서 56dB 정도 나왔습니다. 풀로드 상태에서도 팬 속도가 최대 속도로 돌지 않으면서 다른 게이밍 노트북보다 2dB 이상 조용했고요. MSI 쿨러 부스트의 정숙성은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배터리는 65Wc 용량으로 들어갔고요. 사용시간 테스트로 배터리가 93% 남은 상태에서 화면 밝기 80%, 사운드 크기 30에서 넷플릭스 영화를 약 1시간 동안 시청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남은 배터리는 70%였고 동영상 감상 기준으로 약 4시간 조금 넘게 사용할 수 있는 효율입니다. 배터리 용량이 작아서 아쉽지만 효율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MSI 소드 17 HX B14 VF KG QHD는 MSI 게이밍 라인업 중 가성비를 담당하는 제품이지만 i7-14700HX 탑재와 17인치 2560x 1600 고해상도 고품질 디스플레이로 기대 이상의 만족감을 보여줄 수 있는 게이밍 노트북이었습니다. 특히 CPU 성능과 디스플레이 품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노트북은 게임과 작업을 병행하실 분들에게 가장 어울릴 거라고 생각되고요. 당연히 게임만 즐기는 분들도 17인치의 대화면과 고화질로 게임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선택입니다. 만약 작업을 하지 않고 게임 위주로 플레이하고 17인치보다 약간 화면이 작아도 만족하실 수 있다 하시는 분들만 이번 노트북과 CPU, GPU 사양은 동일하고 디스플레이만 조금 스펙이 낮은 16인치 MSI 소드 16 HX B14 VF KG 모델도 있으니 같이 한번 비교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웬만하면 17인치로 화면이 커서 쾌적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이번 노트북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여기까지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놀이다의 팩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